자, 기출의 바이블 도함수의 활용 질문 해결할 겁니다. 자, 16번부터 시작할 거고 16번은 질문 나오기를 잘 하셨습니다. 요즘 스타일의 킬러 문제의 좀 아류판 3점이니까 그래도 엄청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요즘 스타일의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일단 어떤 느낌인지 볼게. y는 2의 마이너스 x승 더하기 2의 t승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누구에 대한 함수냐면 2의 마이너스 x승 이제 저 부분이 몸통이고 2의 t승은 지금 잠깐은 상수 취급을 해야 되는 친구야. 그치? 자, 그래서 뭔진 모르겠지만 2의 t승이라는 값이 뭐 있다고 치면 지수함수의 굵직한 모먼트는 2의 마이너스 x승을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접하는 직선을 그을 거니까 뭐 요렇게 접하겠지. 자, 그때 요 녀석의 기울기를 f의 t다라고 하겠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대충 생각해보면 이 t의 값이 바뀌면 요 지수함수의 이제 점근선 부분이 바뀌니까 이제 얘가 위아래로 얼마만큼이냐 이게 바뀐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원점에서부터 그은 접선의 기울기도 달라질 거야. 그러니 요 기울기를 t에 대한 함수 ft다라고 둔 거다라는 걸 알게 됐고, 자, 그 다음 fa라는 친구가 뭐 마이너스의 2의 루트의 2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f'a를 구해주세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ft다라는 거야. 그럼 접선의 이야기니까 당연히 뭘 알아야 돼? 접점을 알아야 되거든. 접점 모르니까 민주는 어떻게 할까? 기울기 뭐 접점의 좌표를 둬야 되겠지. 뭐라고 둘래? 맘대로 해. A, 근데 문제 A 또 있는데. K? 그러면 여기가 좌표가 뭐가 돼? 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점에서부터 접선을 그었다니까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은 상황 이렇게 나올 거라서 일단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y의 프라임 정도로 밑에다가 적어 놓자. 도현이가 한번 미분해 줄래? 아니지, 여기서 조심해야 돼. 지금 이 문제는 그림을 그릴 때는 t가 상수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x랑 y에 대한 함수로 받아들일 때는 t가 상수 취급당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뒤에를 미분해서 뭔가가 살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상수예요. 그치? 이렇게 변수랑 상수가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조심해 주셔야 돼. 자,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게 맞다. 자, 그래서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다라는 식을 한번 써볼게. 자, 평변 이퀄 미계. 자, 평변은 원점 0,0과 얘 사이의 기울기니까 바로 k분의 이렇게 나올 거고 2의 마이너스의 k승 플러스 2의 t승. 자, 그것이 미분계수 어디서의? k에서의. 도함수가 뭔데? 요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의 k승 이랑 같을 건데 그 기울기를 뭐라고 하자라고 했냐면 f의 t다라고 하재. 그러니까 이걸 느껴야 돼. 알파벳 x는 누구랑 함수 관계냐면 알파벳 y랑 함수 관계야. 당연히 y는 몇 x 이런 식의 함수 관계니까. 그러면 알파벳 t는 누구랑 함수 관계일까? k랑 함수 관계일 거예요. 함수 관계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변했을 때 쟤도 변하는 거 이걸 함수 관계라고 하지 않냐? 근데 t가 바뀌면 뭐가 바뀌는지 봐봐. t가 바뀌면 그래프의 위치, 즉 점근선이 바뀌니까 그래프의 위치가 바뀌어. 그럼 당연히 접점의 x좌표도 바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k랑 t가 함수 관계고 x랑 y가 서로 함수 관계다라는 걸 봐야 돼. 자, 그래서 지금 이 식을 보면 알겠지만 ft라고 했으니까 이제 t에 대한 식을 쓰고 싶은데 뭔가 어쩔 수 없이 k가 섞여 있네 뭐 이런 상황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좀 정리해 놓자. 먼저 얘네들을 정리해 볼게. 2항이나 해야지 뭐. 2의 마이너스의 k승 더하기 2의 t승이 마이너스 k 넘어갔다요. 2의 마이너스의 k승. 그러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 볼까? 그럼 k 플러스의 1에 2의 마이너스의 k승은 얘 반대로 넘겨야 되겠지. 마이너스 2의 t승이다. 이게 지금 k랑 t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미분, 요즘 미적분 문제 스타일의 특징이야. ft라고 줬으니까 당연히 내가 뭐에 대한 식으로 써지면 제일 좋아? t에 대한 식으로 써지면 제일 좋아. 근데 그렇다면 2의 마이너스 k승이 몇 t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2의 마이너스 k승이 몇 t다라고 쓸 수 있나? 쉽지 않아. 이 새끼 이항해봤자 k가 남고. 이런 식으로 변수가 ft는 뭐뭐다라고 t에 대한 식으로 잘 안 써지는 게 요즘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 k랑 t의 관계식,
요거를 계속 끌고 가야 돼.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지를 살펴볼게. 자, 요거 아주 단순한 얘기 물어볼게. FA는 마이너스 1루트 2라는 게 뭐가 A일 때 뭐가 마이너스 1루트 2라는 거야? 한글로 독해해 줄래, 지우야? 그렇지. 얘는 T라는 변수. 왜냐면 FT라고 줬는데 그 자리에 A가 들어갔으니까. T가 A일 때. 그렇지. 원점에서 무슨 기가? 기울기. 그것이 마이너스의 2의 루트 2다라는 거지. 맞나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 요 식에다가 T 자리에다가 A를 대입해볼게. 그러면 여기는 FA다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문제는 요 자리나 요 자리에 T 자리에 A 대입하고 싶은데 여기 T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 K랑 T는 서로 무슨 관계? 함수 관계. 그러니 굳이 쓰자면 K라는 변수가 지금은 KT라고 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돼? 그래서 엄밀히 쓰면 이렇게 돼. 자, T 자리에 A 대입합니다. 그러면 FA는 요게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A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익숙해지면 안 쓸 수도 있어. 물론 네가 그러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지. 요 K는 지금 T 자리에 A가 대입된 K고 얘는 그냥 식인 거고. 그게 아직 구분이 안 될 때는 그냥 이렇게 직접 쓰세요. KA라고. 요 K 곱하기가 아니라 함수. K에다가 A가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FA가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마이너스 2의 2분의 3승이다 이렇게 줬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당연히 둘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때 K가 얼마라는 걸 알았어? KA라고 써야지. KA가 뭐라는 걸 알았나? 맞춰야 되니까 뭐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걸 알았지. 자, 그 다음 내가 F'A라는 걸 구하고 싶으니까 당연히 F'T, T에 대한 미분식을 찾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 식을 T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볼게. 그러면 당연히 F'의 T는 하고 될 건데 당연히 얘나 얘 둘 중 하나를 미분하면 되지만 당연히 편한 이쪽을 미분할 거야.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건 지금 K가 T에 대한 함수니까 얘는 합성함수라고 받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자, 일단 지수함수 미분하면 그대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속미분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 1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K'A 이런 게 나와야 되겠지. K'T 이런 게 나와야 되겠지. 왜냐면 이 K라는 것이 KT라는 함수였으니까. 맞나?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어차피 K를 T에 대해 미분한 거기 때문에 DK, DT다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 맞니? 내가 이 두 표현의 차이를 너네가 좀 느껴야 돼. 내가 여기를 K'T라고 써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를 DK의 DT 라고 써도 괜찮은데 어느 쪽 표기법이 좋은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자, 일단 내가 여기다가 뭐 대입할 거야? 당연히 A를 대입해가지고 F'A를 구하고 싶어. 그럼 T가 A일 때 K가 얼마냐를 찾아야 된단 말이지. 그게 방금 찾아둔 KA가 이거다를 대입하면 돼. 근데 문제는 DK, DT, 즉 K를 T에 대한 미분한식이 뭔지 또 찾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런 요즘 유형의 다 기본 원칙은 뭐냐면 문제 속에 나오는 항등식이 하나 있을 거야. 이 항등식을 수치 대입하거나 미분하거나 해가지고 단서를 찾아내가지고 퍼즐처럼 끼워 맞춘다. 이게 모든 문제의 흐름이거든.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한번 미분해 볼 건데 T로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변부터 보기 편하게 미분해 볼게. 당연히 쟤를 미분하면 똑같아. 마이너스 2의 T승이야. 자, 이제 우변을 미분해 보자.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음함수의 미분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K에 대한 식을 T로 미분하고 싶으니까 일단 미분합니다. 일단 지수함수니까 2의 마이너스 K승 해놓고 얘 미분할 때는 그냥 1 이렇게 있을 거고
지수함수 쪽 미분할 때는 속미분 마이너스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는데 뒤에다가 뭐 k 뭐 t를 써줘야 돼. dk dt, k를 지금 t에 대해서 미분했습니다 라는 걸 써줘야 되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해볼까? 정리해보지 뭐. dk dt는 일단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k.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애자. 그러면 k를 밑으로 보내야 되겠지.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k 있으면 반대로 넘어갈 테니까 분자에다가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봐봐. 아까 내가 무슨 말을 하다가 일로 넘어왔냐면 K'T라는 이 뉴턴식 미분표기가 편한지 아니면 dK dt라고 하는 라이프니츠식 미분표기가 편한지를 고민하다가 그냥 일로 넘어와 봤거든. 근데 봐봐. dK dt가 또다시 K랑 T에 대한 함수지. 그럼 만약에 봐봐. 내가 K'T라고 쓰면 헷갈리진 않을 수 있어. 그래, K를 미분한 거구나. 땡. T가 나니까. 근데 요렇게 표기하면 요 원소에다가 뭐밖에 못 넣어. 표기법상. T가 얼마다인 거밖에 표기를 못하지. 맞냐? 근데 생각해봐. 내가 지금 여기다가 T가 A일 때 하고 뭐가 풀고 싶은데 결국 K가 얼마다 이런 것도 필요할 거 아니냐. 그러면 요 표기법으로 쓰면 T가 얼마일 때 K는 얼마입니다. 즉 여러 가지 변수의 상황을 동시에 표기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는 라이프니츠식 표기를 쓰겠다는 거예요. 왠지 보세요. 다음 줄로 한번 가봅시다.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F'의 A예요. 그 말은 T가 A라는 상황이지. 맞나? 그래서 내가 2의 마이너스의 K승 곱하기 dK dt라고 하는 이 식에도 똑같이 T 자리에다가 A를 대입하고 싶은데 T가 A일 때는 동시에 K가 뭐였다고? 마이너스 2분의 3이었다고. 그 정보도 써줘야 내가 안 헷갈릴 거 아니냐. 근데 뉴턴식으로 뭐 K' A 이렇게만 쓰면 이 K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라는 정보를 쓸 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이프니츠식 미분 표기를 하면 옆에다가 찍 긋고 T가 A일 때는 동시에 K는 얼마입니다. 두 개의 변수의 상황을 둘 다 쓸 수 있으니까 내가 표기가 쉽다 이거야. 그래서 라이프니츠식 미분 표기를 쓰는 거지. 미적분에서 지금처럼 여러 가지 변수가 동시에 변하는 상황일 때. 그래서 수투에서는 이 표기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수투는 무조건 단일 변수거든. 무조건 y는 fx, x에 대한 식 또는 t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될 거 아니냐. 근데 미적분은 t, k, a, 뭐 f, s 이렇게 많기 때문에 라이프니츠식 미분 표기가 조금 더 효용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내가 뭘 대입할 건지 t가 a일 때 동시에 k가 얼마다까지를 다 표기해놨다면 이제 대입하면 끝납니다. 자, k 자리에 요게 들어갈 거니까 2의 2분의 3승이고요. dk dt가 이거인 거를 인지하면서 t에는 요거를, k에는 요거를 대입을 하겠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k가 뭔데?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t에 a 들어간다니까 2의 a승.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이렇게 되겠지? 맞냐? 자, 그럼 일단 정리를 해보면 2의 2분의 3승하고 2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은 지워질 것 같고 뭐가 남았냐면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2의 a승 뭐 이런 게 남았거든? 그럼 2의 a승 이게 뭐지? 이걸 또 찾으러 가야 되겠네. 흩어진 단서 중에 또 찾아봐야 돼. 2의 a승 이거 어디서 나오지? 뭐지? 어딘가에 있어. 지금 이걸 놓치면 안 돼. t가 a일 때는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난 2의 a승이 찾고 싶어. 아까 말했지. 이런 문제의 모든 풀이는 문제마다 당연히 뭐 접한다, 뭐 기울기 어떻다 다 상황은 다르지만 근간은 똑같아. 문제 속에서 얻어지는 식을 좀 정리해서 얻어낸 항등식이 있을 거야. 그 항등식의 수치 대입과 미분 두 개 한 걸로 다 퍼즐이 풀릴 겁니다. 아까 미분해가지고 이쪽 dk, dt를 해결했지. 이 식에다가 수치 대입을 해볼게. t 자리에다가 a를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변이 먼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의 a승이 되지. 그럼 그때 k에는 뭐 넣어야 돼? 그
그게 이거라고, 그지? 항상 t가 a일 땐 k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게 세트라고요. 그래서 k 자리에다가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의 1 곱하기 2의 플러스 2분의 3승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2의 a승은 하고 정리를 해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지? 마이너스 뗍시다. 2분의 1, 2의 2분의 3승이다. 자, 그래서 이게 들어가 주시면 마지막으로 2분의 1배 해주시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2의 a승이 2분의 3승. 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1루트 2, 답은 1번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이게 요즘 킬러에 다 이런 여러 가지 미분법, 음함수의 미분법, 뭐라고 그럴까, 라이프니즈 미분표기, 여러 가지 미분법 문제의 큰 틀이에요. 항등식 찾아놓고 걔에다가 미분한 것과 수치 대입한 걸로 문제를 퍼즐처럼 풀어나간다. 진짜 퍼즐 같은 느낌이야. 되게 재밌지. 하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거. 자, 비슷한 문제가 또 질문에 있으면 좋겠네. 22번 한번 보러 갑시다. 엄마야. 맥락으로 치면 이거랑 21번이 똑같은 문제라서 그냥 쓱 설명하고 넘어갈게. 뭐 다 맞았더라도 한번 보세요. 비슷한 느낌의 문제가 이거야. 자, 0부터 1 사이인 t에 대하여 직선 y는 t와 함수 y는 sin 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고 p에서 그은 접선의 x절편을 gt라고 합시다. 이렇게 나와있네. 자, 사인이 이렇게 있고 y는 t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y는 t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다. 그랬더니 그 친구의 x절편이 gt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보고 구하라는 건 G'의 3분의 2루트 1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와있네. 자, 그럼 당연히 먼저 접선이니까 뭐가 필요하냐, 민준아 또? 뭐라고 할래? K? 그럼 여기 K, 뭔데?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도연아 질문이야. 알파벳 T는 누구랑 함수인 거야? 그치? 서로 바뀌는 걸 보면 돼. 아, 당연히 상수함수가 바뀌면 교점이 바뀌니까 K가 바뀌겠네. 지금 K랑 T가 서로 함수 관계인 거야. 그치? 그걸 인지해놓고 이제 상황을 또 표기해야 되겠지. 자, 이 함수는 y는 sin x였기 때문에 먼저 접선의 방정식을 그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친구의 x절편이 gt다라는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그러면 y는 지후야 여기 K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바로 세워줘. 뭐래? 뭐 이렇게 나올 거고 이 녀석의 x절편을 찾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x절편이 얼마냐? 일단 이 부분 빼기 k니까 k 없애준 다음에 코사인 k분의 사인 k 이렇게 하면 딱 제로 되는 거 맞니? 아니다. 여기 부호 뭐 되지? 여기 부호가 뭐면 되지? 마이너스면 되나? 자, 그래서 결국은 따라서 gt라는 함수가 정리하면 k-에 뭐가 됩니까? 탄젠트의 k가 됐다 이런 거지. 자, 이처럼 원래 gt니까 t에 대한 함수였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거죠. 맞냐? 자,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되는 건 g'의 얼마니? 3분의 2루트 2. 즉 g't가 일단 뭔지나 구해볼게. 그럼 t에 대한 미분인데 k를 미분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1 일단 시퀀트 제곱 k 쓴 다음에 k를 t에 대해서 미분했습니다 라는 이 표기법이 필요할 거야. 마슈?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될 거 1번. 내가 지금 t에다가 3분의 2루트 2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그때 시퀀트 k가 뭔지 그 다음에 dk dt가 뭔지 이런 걸 찾으러 가야 되겠지. 그러면 뭐가 필요해? 항등식이 또 필요하단 말이야. 쟤랑 흐름이 똑같아. 자,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항등식이 뭐가 있을까? 절편이 아니 여기 좌표가 k래. 근데 y좌표가 t래. 아, 그러면 사인 무엇인 거네. 사인 k가 t인 거네. 이게 이 문제의 문제풀이 시작이 된 항등식이에요. 얘를 수치 대입한 거 또는 미분한 거 가지고 정보를 찾아나가면 된다 이거야. 먼저 한번 미분해 봅시다. 이때 라이프니츠식 표기의 편한 점이 뭐냐면
누구에 대해서 미분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겨. 뭔 말이냐? 지금 나보고 dk, dt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는 누구를 뭘로 미분해야 돼? k를 t로 미분해야 돼. 근데 잠깐 나 미친 척하고 k로 미분해볼게. k로 미분. 그러면 sin k를 k로 미분하면 그냥 뭐 됨? 코사인 k가 됨. 그 다음 t를 k로 미분했을 때 뭐라고 표기해야 돼? dt, dk라고 써야 돼. 자, 그런데 이 라이프니츠식 표기의 편한 점은 뭐냐 하면 얘가 마치 분수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dt, dk랑 dk, dt 서로 역수관계인 것이다. 그러니 dk, dt는 당연히 역수 취해가지고 시퀀트 k다. 이런 식으로 뭘로 미분해도 상관없게끔 표기할 수 있는 게 라이프니츠식 미분 표기라서 편한겨.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 dk, dt 같은 걸 쓰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치 대입도 필요할 것 같아. 자, 내가 궁금한 건 t가 얼마일 때야? 3분의 2 루트 2일 때야. 자, 그러니 sin k에다가 3분의 2 루트 2를 대입한 거은 3분의 2 루트 2다. 자, 이 표기를 한번 봐봐요. 원래 나는 이렇게 쓰고 싶어. 혼자 문제 풀 땐 이렇게 쓸 거야. 근데 너네는 헷갈릴 수 있어. 무슨 차이를 봐야 되냐면 요거랑 여기에서의 요 k의 차이를 봐야 돼. 여기에서의 k는 어떤 값식의 시기에? 시기야. 근데 요 식에서의 k는 값식의 시기에? 값이야. 왜? t가 3분의 2 루트 2가 대입됐을 때의 k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너네가 구분할 수 있으면 그냥 이렇게 냅둬도 돼요. 근데 구분을 못한다면 아까 했던 것처럼 결국 k는 t에 대한 함수이므로 kt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k 자리에다가 3분의 2 루트를 대입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안 헷갈릴 거라고. 근데 쓰는 게 귀찮은데 안 쓰면 또 헷갈릴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대입했다라는 표시를 바로 표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까 이런 표기 있잖아. 대입했습니다. 근데 뭐를 대입했습니다까지 일일이 쓰기 귀찮다. 그러면 적어도 빠라도 그으면 대입한 거였지라고 내가 안 까먹을 수라도 있을 것 같아. 베스트는 그냥 네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그냥 얘는 식이고 얘는 값이지 뭐 하고 그냥 인지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혹시 아직 안 익숙하시다면 적어도 이렇게 대입했다 표기 정도는 해주면 좋겠다. 자, 그러면 단서들이 다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t에다가 3분의 2 루트 2가 대입했을 때야. 그러면 그때 시퀀트 k가 뭐냐? 인데 sin k가 이거거든. 그지? 그러면 이때 코사인 k는 얼마가 되게? 그 대충 피타고라스 때리면 나오잖아. 3분의 1이지. 그러면 시퀀트는 뭐가 돼? 3이니까 거꾸로 1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dk, dt가 필요하겠지. dk, dt는 여기 있을 거야. 그러면 시퀀트 k가 들어가줘야 돼. 자, 그러면 잘 봐잉. dk, dt 해놓고 뭐를 대입했다라는 건 당연히 t가 3분의 2로 대입한 거니까 어차피 이 문제에서 한 번밖에 대입 안 할 거니까 굳이 안 쓴 거야. 근데 만약에 뭐 문제가 혹시 복잡해가지고 어떨 땐 t를 1을, 어떨 땐 t는 뭐를 여러 개 대입했다면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만 어차피 대입할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안 쓰고 이렇게만 해도 덜 헷갈릴 겁니다. 자, 그게 얼마냐? 아까 수치 대입한 거 활용하면 되겠지. 시퀀트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표기법상 헷갈리지 말아봐. 봐봐. 요 dk, dt랑 이 dk, dt. 얘는 세 글자고 얘는 네 글자거든. 이건 뭐야? 도함수예요. 얘는 미분계수지. 오케이, 이건 일반적인 식이라는 거고 얘는 특정 상황에서의 기울기, 뭔가 대입했으니까. 그거를 바로 구분 지어주는 표기법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마이너스 24죠. 둘이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야. 무조건 항등식을 찾아내서 그 친구의 미분과 수치 대입으로 퍼즐풀이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항등식을 찾는 게 문제풀이의 최우선이야. 좋아. 22번 먼저 갔다 갑시다. 그렇지. 22번 다 비슷한 문제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공부하고 가자.
자, y는 x분의 lnx와 실수 t에 대하여 기울기가 t인 직선이 곡선 fx에 접할 때의 x 좌표를 gt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x분의 lnx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도 돼. 그냥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아직은 몰라도 돼. 자, 그 다음 기울기가 t인 접선이 fx에 접할 때 접점 x좌표를 gt라고 하지. 그러면 이런 상황이야. 아이씨. 자, 기울기가 t인 친구의 접점을 gt라고 합시다. 그 다음 원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a라고 되어 있대요. 원점에서 곡선에 그은 기울기. 이건 좀 따로 그리자. 복잡하니까. 이거 기울기가 a다. 미분 가능한 함수 gt에 대해서 a랑 g'a를 구해라. 일단 약간 문제가 두 개가 섞여 있는 거거든. 먼저 원점에서 그은 접선 한번 구해보래. 구해볼게. 자, 그러면 fx는 x분의 lnx입니다. f'부터 구해놓고 하겠습니다. 자, x제곱분의 미분 가만히 빼기 가만히 미분하면 1 빼기 lnx야. 뭐 미분 정도 빨리 하시고. 그 다음 원점에서부터 접선 그어보자. 니까 뭐가 필요할 거냐면 접점의 좌표가 필요하겠지. 뭐 t는 문제에서 따로 썼으니까 딴 걸로 하자. 뭘로 할래, 레오나? k? 그럼 여기가 k, 뭐가 될 거냐면 x분의 lnk가 될 겁니다. 자, 빨리빨리 해볼게요. 여기는 그냥 평변과 미계가 같은 상황입니다. 자, k분의 lnk. 이게 평변. 이것이 k의 제곱분의 1-lnk라고 하는 미분계수랑 똑같다. 여기 k예요. 자, 그래서 k제곱 똑같으니까 결국은 lnk가 2분의 1이면 되고, 그 말은 k라는 접점 x좌표가 2의 2분의 1승이면 되고, 근데 a를 구하고 싶으니까 그때의 기울기까지 구해야 마무리가 되겠지. 기울기는 여기다가 대입하면 될 거야. 분모 2의 1승 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따라서 2분의 1입니다. 일단 요게 문제에서 사용하라고 하는 a라는 값이에요. 맞냐? 이제 내가 뭐 풀러 가야 되냐면 G'T라는 걸 찾으러 가야 되니까 이제 저쪽 문제로 넘어갈 거야. 자, 가보자. 자, 똑같이 f'은 x제곱분의 1 빼기 lnx다. 내가 찾고 싶은 게 뭐냐면 G'A니까 G'인데 t 값이 얼마라고? 2분의 1일 때 찾고 싶은 게. 맞나? 오케이? 자, 그래서 나 여기서 약간 통일성 있는 풀이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해볼게. 내가 gt라는 요 x좌표를 그냥 s라고 둬볼게.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뭐가 되니? G'이라는 게 뭐야? S를 누구로 미분한 거지? T로 미분한 거지. 그러니까 나는 ds, dt가 궁금한 거야. 그런데 t 자리에 뭐가 대입됐을 때가 궁금한 거야? 2분의 1이 대입됐을 때가 궁금한 거지. 이해되슈? 자, 그러면 항등식이 필요할 겁니다. 어떤 게 항등식이겠냐? S에서의 기울기가 t다. 이게 항등식이겠지. 써볼게. 일단 항등식. S제곱분의 1-ln-s. 이게 바로 t다야. 맞나? 자, 이제 나 뭘 미분하면 그만이야. S를 T로 미분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미분하자. 미분해볼게. 자, 그대로 T로 미분하겠습니다. 그럼 얘 몫의 미분 좀 해야 되겠다. S의 4제곱분의 자, 미분하면 뭐냐? 마이너스 S분의 1. 그리고 가만히니까 S의 제곱. 빼기 가만히니까 1 빼기 lns. 그 다음에 미분이니까 2s. 맞죠? 나 지금 뭘로 미분하고 있었지? t. 그러면 좌변에 뭘 붙여주면 돼? ds, dt. 하고 달아주면 되고 우변은 1이겠죠. 맞나? 자, 그러면 이것을 정리해봅시다. 따라서 ds, dt는 얘를 그냥 반대로 쭉 보내면 되거든. 정리를 좀 하고 갈까?
S를 한 번씩 약분하고 갈게. S 하나 약분, 너 세제곱. 이거 마이너스 S니까 그냥 편하게 마이너스 1이라고 써둘게요. 됐냐? 그러면 정리하고 반대로 넘기자.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가 있거든. 마이너스 3이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곱하기 lns 있거든. 플러스 2 곱하기 lns 이렇게 있을 거고 분자 쪽에는 s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지. 맞나요? 자, 그러면 난 여기다가 이제 뭘 대입하고 싶어? t 자리에다가 2분의 1 대입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안타깝게도 식이 뭐에 대한 식이야? s에 대한 식이지. 그럼 나는 그 s가 먼저 찾아야 될 거 아니냐. 맞아? 자, 그래서 그게 항등식에다가 대입한 건데 잘 생각해보면 잠깐. t가 2분의 1일 때의 s, 그게 뭐였냐면 잠깐 아까 했을 때 기울기, 원점에서부터 그은 기울기 a가 2분의 1이었지. 그럼 그때 x절편 k가 뭐였어요? 2의 2분의 1승이지. 그러니 결국은 t 값이 2분의 1일 때는 접점의 x좌표, 여기선 k라고 뒀고 지금은 s라고 두고 있는 저 친구가 2의 2분의 1승이라는 걸 사실은 미리 구해둔 거죠. 이해되냐? 변수가 뭐일 때 뭐가 뭐지, 뭐가 변수인지 놓치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만약에 이걸 못했으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 수치 대입을 똑같이 풀면 돼요. 근데 그 수치 대입을 아까 했으니까 또 할 필요가 없지 않냐, 바보처럼. 근데 큰 흐름은 똑같다고. 문제에 주어진 항등식을 미분한 것과 수치 대입한 걸로 단서 찾아서 퍼즐풀이 하는 거라고. 근데 그 퍼즐풀이의 일부분을 미리 A를 구하는 과정에서 해놨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ds dt에다가 대입한 것 이렇게만 쓸게. 미분계수야. 뭐가 대입됐는데 얘랑 얘가 동시에 대입된 거야. 자, 그것은 마이너스의 3에다가 2의 2분의 1승 들어가면 1이니까 잘못 썼다. 1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분자는 s의 세제곱이니까 2의 2분의 3승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의 2분의 3승 이렇게 들어가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마무리는 뭐랑 뭐 곱해달라고 했냐면 아까 했던 a랑 뭐 2값 곱하라 했거든. 곱하고 마무리 해보자.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2의 2분의 1승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나? 방금 연달아 푼 세 개가 다 비슷한 문제라는 걸 느껴줘야 돼. 항등식 찾아서 퍼즐풀이. 재밌어 그래서 이 문제. 자, 23번 갑시다. 지아후 뭔데? 원점 위에 P와 곡선 루트 x 빼기 3 위에 임의의 점 Q에 대해서 PQ의 최소값은 루트 A 빼기 B다. 자연수 A, B를 한번 구해주세요. 이건 아예 다른 문제네요. 그냥 도함수의 활용 문제 같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 원이 있고 루트 x 빼기 3 무리 함수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 같네. PQ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지후에 일단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방향을 못 잡냐? 원 위의 점하고 곡선 사이의 최단거리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일단 원의 중심부터 시작하면 돼. 원의 중심에서부터 곡선까지 가장 가까울 때가 어떨 때야? 법선의 상황일 때입니다. 바로 한 요 정도의 딱 점이 있을 때 요렇게 평균 변화율과 여기서의 접선이 수직일 때 이게 원의 중심과 곡선 사이에, 즉 어떤 한 점과 곡선 사이의 점이 가장 가까울 때고 그럼 당연히 원 위의 점을 여기로 잡아주면 제일 짧겠지 만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건 없네. 바로 원의 중심 0,0과 여기 위의 점 몰라. 뭐 문제 t 써도 괜찮나? t, 루트 t 빼기 3. 지후야 네가 세워야 될 식은 뭐야? 한글로 평균 변화율하고 미분계수가 서로 어떻다?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로 t 구하시면 되고 실제로 점짓거 하신 다음에 반지름만큼만 빼주면 되겠지. 아니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한 다음에 반지름만큼만 빼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25번입니다. 24번이 질문 있어야지. 그지? 24번 가자.
자, 실수 k에 대해서 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한번 대충 그려볼게요. x가 2보다 클 때 로그 함수가 이렇게 올라갈 거고 x제곱 플러스 k는 2 이하에서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수 t에 대하여 y는 x 플러스 t와 y는 f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불연속인 점이 딱 한 번밖에 없다.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나와 있다. 자, 당연히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오면 도현하기 이거 교점 몇 개게? y는 x 플러스 t. 다시 한번 몇 개? 다시 한번 몇 개? 미친놈아. 이거 너무하잖아요. 두 개. 여기랑 여기 이렇게 있을 거고. 나중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멀리 갔을 때는 몇 개일까? 일단 그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이거겠다. 로그 함수는 다항 함수를 따라잡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로그 함수는 굉장히 힘이 낮아요. 왜? 지수함수의 역함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가면 로그 함수랑 1차 함수는 못 만나. 그럼 이럴 때 몇 개인겨? 하나밖에 안 만날 거야. 여기밖에 안 만나지 않을까? 자,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시점이 언제인지 한번 살펴볼게. 자, 쭉 올라갑니다 하다가 이쪽과 뭐 할 때 달라지겠네. 접할 때. 이땐 교점이 몇 개가 돼? 한 개가 될 거고. 잘못하면 이제 요 사이에 빈 공간 딱 뚫고 갈 때는 교점이 0개가 돼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가 다시 얘랑 접할 때 뭐가 돼? 다시 한 개가 됐다가 요 사이일 땐 2개였다가 여기까지도 2개였다가 이제 한 개가 되고 뭐 그러겠지. 근데 이렇게 되면 교점의 변화가 몇 번 있었는지 봐봐. 따다다다다다다다닥 한 개 됐습니다. 바뀌었고 즉시 0으로 바뀌었고 따다다다다다다 접합니다 해서 또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두두두두두 하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입니다. 3번이나 바뀌었거든. 그렇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된대. 어딘가를 해소해야 돼. 어떻게 하면 해소될까? 공통으로 접할 때가 해소가 될 것이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물론 틀린 그림을 냅두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칸이 없어서 지워버렸어. 그냥 x, y축 필요 없습니다. x 이퀄 2만 그리자. 자, 여기서 이렇게 동시에 접하게 될 때를 한번 보자. 그러면 얘보다 밑에일 때 교점 몇 개라고? 2개. 딱 핑크가 될 때도 몇 개야? 2개. 그리고 이제 걔보다 올라가면 2차 함수랑만 만나니까 2개. 그리고 여기까지 아슬아슬 2개인데 나중에 가면 1개 이렇게 바뀌겠지. 그래서 불연속이 언제 생길 거냐면 요때가 불연속이 될 때라는 걸 알 수 있고 딱 한 번만 불연속입니다. 그 말은 이렇게 2차 함수와 로그 함수에 동시에 접하는 상황을 빨리빨리 찾아주면 되겠네. K값 구하래. 2차 함수에 K값이 있네요. 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점 좌표 몰라. 이 점 좌표 몰라. 둘 다 미지수로 둬야 되겠지. 여기를 내가 A라고 두고 문제 A 써도 되냐? 뭐 T는 A 그거 상관없잖냐? 여기 A라고 여기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A에서의 미분계수 일단 말로 하자. 민준아, 지금 이 상황은 몇 개가 서로 같은 상황이야? 몇 박자가 맞아떨어진 상황이지? 아니지. 이건 세 박자야. 왜? 뭘까? 이거는 수투 때도 공통접선이라는 개념으로 물론 수투 때 문제를 많이 풀진 않지만 봤던 거지. 여기서의 뭐랑? 미개랑. 여기서의 미개랑. 마지막 평변까지 같은 거지. 자, 그래서 미개는 평변이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A에서의 미개 2A네. 뭐 이거 족밥이네. 여기서의 미개 B-의 2분의 1 얘도 족밥이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될 거냐면 B-의 A분의 ln B-의 2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의 K다. 맞냐? 자, 근데 이렇게 푸니까 어떻지? 근데 잠깐 놓친 거 있다. 이거 y는 x 플러스 t라는 곡선이었네. 그럼 이 기울기 다 뭐였네? 1이었네. 그죠? 그럼 A 나오죠? B 나오죠? 대입하면 K 나올 겁니다. 나 K만 구하면 되는 거 맞니, 문제?
가영이 오케이? 자, 25번 갑시다. 자, 실수 t에 대하여 좌표 평면 위에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탄젠트 사인 t인 직선과 원이 만나는 점 중에서 x좌표가 양수인 점을 p, p가 나타나는 곡선을 c라고 합시다. 자, 일단 원을 그려볼게.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2의 2t승이다. 예원아, 이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란 뜻이요? 그렇지, 2의 t승. 그 다음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탄젠트의 사인 t래. 자, 도현아, 기울기가 탄젠트 사인 t라는 것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얼마라는 거야? 아니지. 이제 그게 문제 시작인데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게 문제 시작입니다. 물어볼게요.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래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얼마야? 그치? 그럼 뭐야? 그치? 낯설지만 그냥 여기에 각도가 사인 t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뭐. 오케이? 자, 그러면 당연히 요 녀석의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 x좌표가 당연히 무슨 값이야? 코사인 값이고 y좌표는 사인 값이겠지? 근데 반지름이 2의 t승이야. 그래서 이 점은 2의 t승이라는 반지름에다가 코사인 세타야. 그래서 그 세타가 사인 t일 뿐이야. 쫄지 마. 그 다음 y좌표는 사인이야. 근데 각도가 또 사인 t라는 각일 뿐이야. 쫄지 마. 됐나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점 P가 나타내는 곡선이래. 점 P가 나타내는 곡선. 자, 근데 곡선을 나타내려면 Y랑 X의 관계식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좌표가 세타야. 근데 예를 들어 Y좌표가 세타 제곱이야. 그럼 이거는 Y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 X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나타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나타내면 안 돼? 그게 바로 네 글자로 무슨 변수였지? 매개변수였지. 매개변수를 사용하는 이유 자체가 그래요. 뭔 말이냐? 세상에 이렇게 매개변수를 없애서 표현할 수 있는 형태가 더 적어요. 만약에 이렇게만 돼도 야, 즉시 말해봐. y는 몇 x야? 말하기 힘들지 않냐? x-1의 제곱이요. 뭐 그건 쉽다 쳐. 그럼 만약에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떡할 건데? 세타 없앨 수 있냐? 못 없애잖아. 그래서 그럴 때 그냥 뭐하러 y는 몇 x로 씁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하는 게 매개변수 함수의 의의란 말이야. 그럼 지금 저기서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알파벳 뭐에 대해 표현돼 있어? t에 대해 표현돼 있지. 그러니 내가 y는 몇 x인지 몰라도 그냥 뭔지 몰라도 x좌표가 2의 t승 코사인 사인 t래요. y좌표가 2의 t승 사인 t래요. 라고만 표현해주면 되는 것이 매개변수 함수의 표현의 이점이라고. 오케이? 그게 매개변수의 사용 의의예요. 서로의 관계 몰라. 근데 제3의 t에 대해서는 관계를 알아. 이런 거지. 자, 그 다음 t 이퀄 파이일 때 곡선 C 위의 점 P에서의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여기서부터는 쉬운 거지.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 문제가 됐습니다. 자, 뭐 하면 되냐? t가 파이일 때래. 접선의 방정식 찾아야 되는데 그럼 함수값하고 기울기 알아야 돼. 그럼 먼저 점 찾자. x가 얼마니? 이부터 찾읍시다. 대입해줘잉. 사인 파이는 0, 코사인 0는 1, x는 2의 파이승. y좌표 보자. 사인 파이가 0, 사인 0는 또 0. 그럼 y값은 0. 기울기만 알면 되겠다.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dy dx가 궁금해. 근데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에 의하면 dy dt 껴넣고 dx dt 껴넣을 수 있었다며. 그 말은 분자 쪽에는 누구 미분한 거? y 미분한 거. 분모 쪽에는 x 미분한 거 써주면 되는 거 아니냐. 자, 미분합시다. 얘는 먼저 분자부터 2의 t승은 반복될 거야 해놓고 지수함수 미분하면 이 새끼 그대로니까 sin t 플러스 얘를 미분하자만 조심하면 돼. 자, 도현증 sin t 미분해봐. 2의 t승 뺐어. 그냥 얘만 미분해봐. 코사인 sin t.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찍
이번에는 분모에 있는 x를 미분하자. 2의 t승은 반복될 거고 지수함수 쪽 미분하면 그대로 코사인 사인 t 있을 거고요. 자, 려은이한테 물어볼 겁니다. 자, 코사인 사인 t를 미분해 보세요. 그렇지. 이렇게 답은 되겠지. 자, 이제 여기에다가 매개 변수 t가 얼마다가만 들어가면 돼. t는 파이다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dy dx에다가 이렇게 빠 할게, 빠. 여기까지는 도함수였고 여기서부터 미분계수라는 표기를 내 나름대로 한 거야. 얘는 뭐 일단 지울 거 지우고 파이 대입하자. 제로, 코사인 제로 1 빼기 사인 파이는 제로, 사인 파이는 제로 1 빼기 0 분해 사인 파이 제로, 사인 제로 제로 사인 파이 제로, 코사인 제로는 1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따라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지나는 점 기울기 마이너스 1에 지나는 점 찾았죠. 매개 변수 함수 문제였던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33번, 32번 갑니다.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lnx 위의 점 t, lnt, lnet의 접선이 x축하고 만나면 rs라고 하자. 이게 질문인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냥 접선 잘 긋고 x절편도 잘 그어서 그거 뺀 거 함수 ft라고 둔 다음에 그냥 미분해서 극소 찾으면 되는 건데 요거는 계산 못하신 거일 것 같으니 정 모르겠으면 개별적으로 도와드리고 내가 강의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33번 가겠습니다. 오케이, 33번은 합성함수니까 그래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6파이 x-1의 제곱. 얘는 좀 어렵다. 잘 질문하셨어. 자, 6파이의 x-1의 제곱 이렇게 나왔고 함수 gx라는 친구가 뭐냐면 3 곱하기 f 플러스 4 곱하기 코사인 f래. 자, 얘가 0부터 2까지 해서 극소가 되는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왔다. 자, 그냥 단순히 이런 풀이를 해볼게. 누가 극소가 됐으면 좋겠어? g가 극소가 돼야 되는데 그럼 g'도 구해야지. 자, 가영이 g' 구해보자. 부호가 플러스가 맞습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자, 그래서 일단 f의 프라임으로 묶어두면 3 마이너스 4의 사인 fx 이렇게 나오겠지. 자, 민준아, 나 극소가 되고 싶으니까 얘의 부호가 뭐에서 뭐로 바뀔 때가 궁금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 바뀔 때가 궁금합니다. 그치? 자, 그러면 먼저 f'이라는 친구가 뭔지 한번 보자. f'이라는 건 뭐냐면 12파이의 x-의 1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부호가 언제 바뀌나? x가 1일 때 바뀌겠지.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놓을게. x = 1 기준. 1보다 왼쪽일 땐 무슨 수야? 음수지. 1보다 크면 양수. 일단 이걸 기억해두고 그 다음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사인 fx. 사인 fx가 몇 분의 몇이다? 4분의 3이다가 될 때를 봐야 되겠지. 마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인 fx가 4분의 3인데 fx가 되게 귀찮아요.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그려볼게. 여기가 1이고 어차피 지금 정의역이 0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fx의 정의역이 0부터 2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그어볼게. 그러면 0이나 2일 때 얼마일 거냐면 여기가 이제 6파이예요. 맞니? 그러면 잘 봐봐. 요 sin fx는 4분의 3이다. 인
fx라는 값이 뭐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생각해봐. x 값이 0부터 2로 바뀌면 fx는 뭐에서부터 출발해? 6파이부터 출발하지. 그래서 어디가 됐다가 0 찍었다가 다시 커지면서 어디가 되는 거야? 6파이가 되는 거거든. 이해돼요? 자, 그랬을 때 sin fx가 4분의 3인 걸 찾아봐야 된다. 그러면 sin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내가 sin 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정의역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려야 될까? 6파이. 그치? 왜냐면 내 안에 들어올 fx가 지금 6파이부터 0 찍고 다시 6파이로 간다는 거 공부했으니까 그걸 보려면 6파이까지 그려야 되겠지. 자, 그래서 자, 이렇게 3바퀴 정도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 요게 총 얼마가 될 때가 궁금한겨? 4분의 3이 될 때가 궁금한겨? 맞나? 그치? 자, 그러면 지금 결국 요 녀석의 부호가 바뀔 때가 몇 번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지금 sin 값이 4분의 3이 되는 게 여러 개 있어. 여기를 t1, 여기를 t2, 여기를 t3, 여기를 t4, 여기를 t5, 여기를 t6 라고 해보자. 그러면 누가 뭐가 될 때가 부호가 바뀔 때냐면 fx가 얘네들이 될 때가 바뀌는 거지. 맞냐? 자, 그래서 총 몇 개 있냐면 12개 정도 있을 것 같아. fx가 t1이 될 때 t1이 여기쯤에 있겠지. 그때인 여기랑 여기가 부호가 바뀔 거야. 마찬가지로 t2가 요 정도 있겠지. 자, t3, t4, t5, t6 요렇게 있겠지. 그럼 걔네랑 만나는 요 모든 점들이 지금 부호가 바뀌는 점일 거예요. 맞냐? 그러면 이제 내가 뭐가 궁금하냐면 극소니까 양에서 음인지 음에서 양인지 이런 게 궁금하단 말이야. 이거 천천히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이 점을 보자. x값이 요 값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잘 봐잉. 얘보다 조금 전일 때는 이게 fx의 그래프지. fx가 요 값보다 조금 더 크지. 아니다. 여기 쉬운 거부터 해주자. t1 가까운 데 보자. t1일 때. 자, x가 얘일 때부터 보자. 그러면 걔 조금 전은 f값이 t1보다 컸다가 작아지지. 그럼 이 그래프에 와서 f값이 t1보다 컸다가 작아지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또 조심해야 돼. 그럼 sin 값이 뭐보다 컸다가 작아지니? 4분의 3보다 컸다가 작아지지. 그럼 또 이걸 봐야 돼. 난 부호 따지려면. sin 값이 4분의 3보다 컸다가 작아진다는 뜻은 이 녀석의 부호는 뭐에서 뭐가 되니? 그치? 이 대소비를 좀 조심해야 돼. 헷갈릴 거야. 4분의 3보다 크면 많이 뺄 거니까 음이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음에서 양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이 x값일 때는 요 녀석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뀔 거야. 근데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 앞에 곱해진 f'이 1보다 왼쪽이지 않냐? 그럼 무슨 수야? 음수지. 그럼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다는데 또 마이너스가 앞에서 곱해졌다는 건 뭐에서 뭐로 바뀌었다야? 뿔에서 마로 바뀌었다지. 이 식 전체는요. 이게 합성함수의 극값 찾기가 되게 귀찮은겨. 다시 한번 해볼게, 빠르게. 자, 얘보다 작았다가 커지는 상황을 보자. 그러면 이게 f라는 그래프라고 f가 t1보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거야. 그 말은 이 그래프에서 t1보다
컸던 거에서 작아진 거로 내려올 거야. 그 말은 사인 값은 4분의 3보다 컸다가 작아질 거야. 그러니 사인 값이 4분의 3보다 컸다가 작아진다는 건 이 녀석이 음에서 양으로 바뀐다는 뜻이야. 근데 그 앞에 곱해진 F'이 지금 1보다 작은 곳이기 때문에 음이야. 그러니까 놓쳤다. 뭐에서 뭐로 바뀌는 거야? 뿔에서 마로 바뀌겠네, 결과적으로. 그러니 요 X값은 극 뭐가 되냐면 극대가 돼요.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까? 그럼 예를 들어 여기를 해보자. 요 X값은 X값이 당연히 작은 데서부터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가면 F값이 T2보다 컸다가 작아지지. 그럼 F값이 T2보다 컸다가 작아지니까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4분의 3보다 작았다가 클 거야. 그럼 F값이 4분의 3보다 작았다가 크면 얘는 뭐가 되겠냐? 뿔에서 마가 될 거야. 근데 그 앞에 곱해진 F'이 1보다 왼쪽인 여기에서는 음수야. 그럼 뿔에서 마였던 게 마에서 뿔로 바뀌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극. 소야. 이런 식으로 따져나가야 된다고. 오케이? 근데 한 번만 잘 따지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극대값 다음에 극대값이 나오겠냐? 그래프상 그럴 순 없어요. 극소 다음에는 무조건 극대고 극대 다음에 무조건 극소야. 그냥 하나만 찾으면 좀 후루룩 가긴 해. 자, 그래서 여기가 대소면 여기가 대소, 대소. 잘 안 보이죠? 그냥 뭐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또 어디도 봐야 되냐? 당연히 얘 부호가 바뀔 때뿐만 아니라 F의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는 아까 1도 중요했겠지? 그럼 1 근처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1 근처에서는 1의 좌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거 봐봐. F'이야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요 녀석의 부호 변화가 어떤지 얘의 부호 변화가 어떤지 봐야 돼. 근데 X가 1의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 0에서 찍고 돌아가거든. 0보다 살짝 큰 값에서 0 찍고 돌아가. F값이. 그러면 여기서 F값이 0보다 살짝 큰 거 찍고 돌아가 이런 느낌이야. 그럼 이 동네에서는 4분의 3보다 어차피 뭐해? 작지? 얘가 4분의 3보다 작으면 전체 부호는 어때? 양수지? 그럼 얘는 양수인데 얘가 마에서 뿔로 바뀌니까 여전히 마에서 뿔로 바뀌는 거 맞지? 맞냐? 그렇다면 이 점 또한 뭐가 된다? 소가 되겠지.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 이쪽도 하나만 해봐. 예를 들어 여기 해볼까? 여기 요 정도가 먼저 봐봐. 여기 T1, T2, T3, T4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그래프가 요렇게 가면 F값이 T4보다 작았다가 커져.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T4보다 작았다가 커져요. 그러면 사인 값은 4분의 3보다 컸다가 작아요. 사인 값이 4분의 3보다 컸다가 작으면 얘 부호는 뭐가 될까? 마에서 뿔이 될 거야. 근데 그때 1보다 오른쪽이므로 앞에 곱해진 F'은 부호가 뭐니? 플러스. 그럼 안 바뀌겠지? 그러면 음에서 양 가는 거 맞지? 그럼 여기 뭐가 돼야 돼? 소가 돼야 되겠지. 그럼 확인해 볼게. 아까 대 다음엔 소 와야 된다고 했어. 소 다음엔 대소, 대소, 대소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극소가 총 몇 개네? 소, 가운데 소, 대칭으로 소니까 총 7개 있겠죠. 합성함수 관찰이 이게 바이블 한바탕 끝내고 어려운 공부 다시 할 때 꼭 짚어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야. 그래서 그거의 기본적인 기출문제니까 잘 봐도. 어려운 문제 맞아요. 합성함수 관찰은 쉽지 않아. 자, 그 다음 34번, 35번이냐? 34번 하자. (34도) 아까 같은 그거야. 뭐니? 그 한 등씩 찾아가지고 퍼즐 풀이 하는 문제예요.
자, 곡선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fx 대충 이렇게 쓸게요. fx가 t 곱하기 lnx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래. 얘가 x 이퀄 k에서 극대랍니다. 그럼 여기쯤이 k겠지 뭐. 그랬을 때 k의 값을 gt라고 하지. 요 녀석의 값을 g의 t라고 하지. gt는 미분이 가능하대. g알파가 2의 제곱인 알파에 대하여 알파 값하고 g 프라임 알파 값을 구해보세요. 자, 이것도 봐봐. 그냥 라이프니츠식 미분 표기로 문제를 풀어볼게. 나 그냥 gt 안 쓰고 그냥 k로 풀게요. 근데 그러려면 뭘 조심해야 되냐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해석해둬야 돼. g알파는 2의 제곱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변수 뭐가 뭐일 때 뭐는 뭐다라는 뜻이니. t인데 t자리가 알파라는 건 t가 뭐일 때? 알파일 때. 결과물이 k래. 근데 그 k가 이거래. 그러니까 k는 뭐다? 2의 제곱이다. 이 두 개의 변수 t와 k가 같이 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됐냐?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무조건 뭐야? 항등식 찾고 수치 대입과 미분밖에 없다고. 그럼 어떤 항등식을 세울 수 있겠니? 기울기가 k일 때 얼마다? 극값이니까 0이다. 를 써먹어야 되겠지. 자, 그럼 f'을 한번 구합시다. 일단 미리 질문. 알파벳 t는 누구랑 함수야? k. 알파벳 x는 누구랑 함수야? y 뭐 또는 fx랑 함수야. 그러니 f'을 구할 때는 t를 무슨 수 취급해야 돼? 상수 취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미분하면 돼. t 그냥 상수네. 2 곱하기 lnx에다가 속미분 x분의 1이네. 마이너스에 2x네. 까지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뭐 대입하면 0 나온다가 항등식이야? k 집어넣으면 0 나온다가 항등식이지. 그러니까 우리 문제의 시작이 되는 항등식은 바로 이겁니다. t 곱하기 2lnk 곱하기 k분의 1 마이너스의 2k가 제로예요. 맞죠? 그러면 이건 정리가 좀 쉽네. t는 lnk분의 k의 제곱이겠네요. 만약 2 없앨 수 있고 k 넘기고 lnk분의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얘는 생각보다는 항등식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수치 대입하고 미분으로 빨리빨리 구하자. 먼저 수치 대입할래. k 값이 뭐일 때 대입할까? 당연히 k가 2의 제곱일 때 구해봐야 될 거 아니냐. 자, t는 도연아 뭐 분해? 맞아요. k가 2의 제곱일 때 t는 알파예요. 근데 그 알파가 뭔지 구하고 싶잖아. 2분의 미안해 2의 4제곱승. 아, 그래서 이게 바로 알파였구나. 즉 이제 밝혀진 거지. k 값이 2의 제곱일 때는 알파 값은 2분의 2의 제곱이다. 2의 4제곱이다. 서로 관계가 찾아놓고 이제 미분하면 됩니다. 지후에 알파벳 뭘로 미분할래? k로 미분하자. 자, 이때 잠깐 기교 좀 부려볼게. 어차피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게 G' 알파인데 일단 이게 뭔지 써둘게. G' 알파라는 건 D 뭐예요? G'이라는 건? 그치? 이 식을 T로 미분해라라는 거니까 K를 T로 미분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DK, DT. 하지만 그 T 자리에다가는 알파를 대입하세요. 뭐 이 녀석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나 이제 알파도 K도 다 실제 값을 알지?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기교를 부리는 게 뭐냐면 혹시 몫의 미분이 싫으시면 몫의 미분 빨리 탈출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미분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지. 좀 일로 할까? 줄 맞춰서 하고 싶었는데 그냥 나 분수 싫어 하는 사람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치?
그 대신 DKDT라는 기호만 잘 데리고 가면 되는 거야. 자, 이거 미분해볼게. 뭘로 미분할까? 알파벳. 그것도 네 맘대로 해. 주식만 잘하면 돼. 뭐 아무래도 문제에서 T로 미분하라고 해서 T로 미분해볼게. 자, 그럼 T로 미분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고배 미분이야. T 미분하면 1 플러스 뒤에 거 미분하면 K분의 1인데 아차차 나 여기 K를 T로 미분했네. 우변도 K제곱 미분하면 2K네. 아차차차차 나 K를 T로 미분했네. 이러면 귀찮은 몫의 미분을 안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이거 미분한 거야, 이거. 자,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건 여기다가 뭐랑 뭐를 대입하는 거냐면 K가 2의 제곱일 때 T 값에다가 뭐를 2분의 2의 4제곱 이거 동시에 대입하는 거야. 그럼 DKDT가 나올 거야. 자, 구해볼게. ln에다가 대입해봐. 얼마니? 2. K 자리에 요거, T 자리에 요거 대입하면 뭐 남니? 2분의 2의 제곱. DKDT에다가 나 바 하나만 그을게. 여기까진 도함수였지만 여기서 미분계수란 표현이야. 근데 뭘 대입하는지 굳이 안 쓸래. 왜? 어차피 앞에 썼으니까. 자, 그래서 는 2K가 2의 2의 제곱이겠지? 그 다음에 DK의 DT에다가 바 해서 미분계수 표시를 해주자고. 자, 그러면 얘가 2항 되면 암산하자. 2분의 3, 2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얘가 거꾸로 가면 3, 2 제곱분의 2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맞는지 확인 좀. 얘가 넘어가면 2분의 3, 2제곱. 3, 2제곱분의 2. 맞아요? 그래서 DKDT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답만 구하면 되겠네. 알파가 뭐였더라? 다 적어놨는데 알파는 2분의 2의 4제곱. DKDT가 뭐였더라? 방금 구했네. 얘 제곱하면 되니까 9, 2, 4제곱분의 분자가 4죠. 4, 4, 16. 따라서 답은 9분의 8입니다. 오케이? 우리가 라이프니츠식 미분 표기를 함으로써 얻어낸 자유는 뭐냐면 두 가지야. 어떤 변수에 대해서도 미분할 수 있다랑 식을 굳이 이쁘게 정리하지 않고 미분해도 괜찮다라는 거. 오케이? 만약에 더 연병 떨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풀어도 돼. 2의 t승 이렇게 2의 위에 올려버려도 괜찮아요. 2의 t승 뭐 곱하기 아이씨 미안 너무 연병이죠. 심지어 ln치해도 돼요. 하려면 lnt 플러스 lnlnk는 2lnk다 뭐 이렇게도 풀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뭐 굳이 안 할 뿐 더러우니까. 뭔 말인지 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빨리빨리 풀어봅시다. 10분 쉬었다 할게요.